소개받은 전 MBC 보도본부장이자 전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환입니다. 제가 이제 MBC를 정년 퇴직한 지 3개월이 다 됩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익숙합니다. 현재는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봉사의 길이 무엇이 있을지 모색 중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한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 소감을 좀 길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경남 같은 현 시국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정치관이 보수 우파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진보 좌파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최근 상황에서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한 위로를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TV 뉴스를 보고 있기가 힘이 들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자를 향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를 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모든 일에 도무지 의욕이 없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자꾸 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미래는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 나라가 점점 수렁에 빠져든다는 절망감만 들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속 신념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들한테 산산이 찢겨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단 한마디만 원하는 말을 해줬어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신이 나와 함께하고 이 고통만 지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도 이미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자가 우리를 자유롭고 번영하도록 해준다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6.25가 터진 날 개성에 주둔하던 국군 1사단 장병들은 박격포탄을 품에 안고 인민군 탱크에 몸을 던졌습니다. 홍천에서는 국군 6사단 장병들이 수리탄을 들고 인민군 자주포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은 원래 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며칠 전 중동 시리아에서는 정부군 30만 명이 이슬람 반군 10,000명한테 밀려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1950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대한민국 체제가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면 내 후손들은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파가 신념과 희망을 되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시대의 모토가 됐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 뭉치지 뭐, 뭉치는 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뭉칠 수 있습니다. 1898년 만민공동회를 이끈 사람은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사상 첫 민권운동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에게 도전하는 목숨을 건 일이었죠. 군중이 공포에 질려 흔들릴 때마다 이승만이 절규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신문들은 기사 제목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뽑았습니다. 막상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50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기억을 했고 당시 가장 절박한 과제가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뭉쳤을까요? 이승만은 박헌영까지 포함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3년 뒤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시영, 신익희 같은 한국 독립당 인사들이 있었고 김병로, 이인 같은 민족 변호사들이 있었고 김성수 같은 국내에서 활동해온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직후까지 공산당 활동을 했던 조봉암까지 장관으로 내각에 입각시켰습니다. 이승만은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적을 거부하고 수십 년간 무국적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국의 대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보수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뭉친다면 그건 뭉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열입니다. 지향점이 같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그게 단결입니다. 우파 진영 안에서 누가 나와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세력입니다. 아마 주사파 출신들도 자기 자녀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대결, 이념 대결에서는 우파가 절대 유리합니다. 우리는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파는 단결하면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양보하고 포용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수 우파가 현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